이런 전례 저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아시다시피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많이들 작용하고 있고요. 예. 이 10분의 변호사가 대부분이 30대 변호사분들인 걸로 들었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는 선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예, 모두 젊은 변호사님들이시고요. 네. 비교적 연차가 길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는데 네. 평소에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네. 유 변호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진정을 냈는 거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럼 진정을 내게 됐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의기투합의 결정적인 계기, 이건 뭐였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도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선배 변호사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네. 그 지점에 대해서 네. 후배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 후배 변호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변호사들이 같은 동료를 감싸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에서 이번 진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조현삼 변호사를 비롯한 10분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변호인 선임서 등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을 하고도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법이 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변호사님. 근데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 활동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네.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현재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사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측근으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관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호사의 기본 윤리 특히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진정서 지금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재판 보이콧,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재판 보이콧에 적극적 협력자다. 그래서 사법농단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네.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네. 사건에서 사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다시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재선임을 해서 네, 맞아요. 예. 변호인으로 다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성실하게 네. 의뢰인으로부터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보다는 어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전략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서 법을 우롱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유 변호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사실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의무긴 하겠지만 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법행위를 한다거나 네. 피고인에게 그런 조력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로서는 타당한 의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신들이 보기에는 재판이 너무나 편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차라리 이럴 바에는 재판 보이콧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만약에 그렇게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네.
재판을 보이콧했다면 예. 만약에 지금처럼 다시 재선임을 한다면 음흠. 합당한 이유라든가 변명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실 드러난 바로는 유 변호사님은 그 특활비 네. 30억에 상당하는 그 금액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다시 등장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는 진정한 의뢰인을 위해서 성실하게 변호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의뢰인이 지금 그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 것을 변호사 선임료로 바꿔치기 하여 네.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선임한 게 아닌가. 그렇다면 바로, 이건 변호사로서의 역할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그렇다면 바로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그건데요.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 30억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변호사 선임료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현삼 변호사님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다. 지금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유 변호사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예. 해당 금액이 변호사 선임료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변호사 선임료로 신고했을 텐데 네. 제가 알기로는 유 변호사님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리고 변호사 선임료로 그것을 받았다면 네. 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했을 텐데 이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변호사 선임료가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상황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실무적인 문제 좀 여쭤볼게요. 이 선임료를 신고하는 시점 있잖아요. 네. 그러게 이제 그 의뢰인하고 이제 수임 계약을 맺고 선임료를 받았을 때 바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이 끝난 다음에 신고도 되게 돼 있습니까? 사실 변호사 선임료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당국에 하기만 하면 아마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점이 언제든.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받고 난 다음에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죠. 예.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다면 현금 영수증 발행 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나게 되면 해당 과태료 처분 같은 걸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 수임을 받고 예. 그 현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세금 계산서 내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이게 그 늦게 그러니까 이 선임료 신고를 늦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그 승리수당인가요? 그런가? 성공수당. 이게 또 네. 달라지기 때문에 네. 재판 결과가 다 끝난 다음에 선임료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지금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물론 그 부분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어차피 변호사 선임료 신고는 신고를 하는 사람이 언제 판단하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네, 네. 과태료 처분을 자기가 감수하더라도 네. 신고를 하면 되긴 하니까요. 근데 지금 모든 정황상 네. 박 전 대통령한테 그 추징을 하겠다는 검찰의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난 다음에 네. 뒤늦게서야 유 변호사님이 이것을 변호사 선임료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정황이 그게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이 아닌가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하고 바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 그 돈을 받은 시점이 몇 달 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7개월 전인가 8개월 전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상식적인 게 중간에 그 변호인 사임했잖아요. 네, 그 막대한 금액을 변호사 선임료로 받고도 예. 사임을 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에도 사실상 부합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선임료라면 사임하는 동시 바로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서 네. 물론 일부를 제외하고 그 반환하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어떤 일정 금액은 반환했어야 하는 건데 네. 유 변호사님은 전혀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었거든요. 그러게 이게 포인트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정말로 선임료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은닉하는 데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렇게 판단이 내려진다면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변호사법이 네. 우선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는 변호사가 피고인의 범죄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유 변호사님이 그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시키려는 검찰의 행동에 대해서 네. 그걸 선임료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맡고 있다면 이거는 검찰의 직무행위를 방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예. 변호사법 위반으로 네. 처벌 받으실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법 처리 대상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건 서울 변호사회 징계를 요청을 했는데 진정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네. 진정을 낼 때 이 정도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라는 선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나름 설정했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네. 사실 유 변호사님의 지금까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 대응하는 네. 모습을 보았을 때 네. 사실 그 대응 전략이 그 피고인이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너무나 네. 그 변호인으로서의 조력이 아니라 네. 하나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법 행위를 하는데 조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저희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30억 문제가 발생을 하고 예. 재선임이 되면서 음흠. 저희가 더 이상 저희가 침묵할 수만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게요. 이 서울 변호사의 징계는 언제쯤 나오게 되나요, 그러면? 서울 변호에서 우선 징계 개시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요. 예. 만약 결정하게 되면 변호사 징계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 변호사님에게 뭐 출석해서 진술하실 기회도 부여할 거고요. 그렇겠죠. 물론 뭐 징계를 받으시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나저나 이 그 소식 많이 전해졌을 텐데 그 주변에 그 동료 변호사, 특히 선배 변호사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사실 주위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 사실 저희가 어찌되었건 간에 선배 변호사님을 네. 총대를 메고 네. 징계에 대해서 청원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법조계에서 선후배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한 금기를 넘어선 셈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예, 선배 법조인들께서 사실 걱정하시는 그런 연락을 사실은 많이 주고 계셨습니다. 부담 안 느끼세요? 사실은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그래요. 사실 이 정도까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줄은 사실은 몰랐는데 네. 어찌됐건 이렇게 이슈가 되어서 이번 징계가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그 결과가 저도 정말 궁금한데 변호사님과 함께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타임을 하고 재선임을 한 것이라면 이는 측근이 아닌 변호사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였다고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측근으로서 위로하기 위해서 면회관가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지금 정황상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변호사의 기본 윤리, 특히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이 진정서 지금 원문을 보고 있는데요. 네. 재판 보이콧,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하고 있는데 이 재판 보이콧의 적극적 협력자다. 그래서 사법농단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왜 이런 판단을 하신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이 사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네. 사건에서 사임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이런 전례 저 거의 기억이 없는데요. 아주 이례적이죠? 네, 일반적으로는 사실 흔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도 아시다시피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예, 많이들 작용하고 있고요. 예. 네. 이 10분의 변호사가 대부분이 30대 변호사분들인 걸로 들었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는 선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변호사님? 예, 모두 젊은 변호사님들이시고요. 네. 비교적 연차가 길지 않은 분들이십니다. 예, 개인적으로 사실은 좀 알고 지내는 사이이기도 했는데 네. 평소에도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네. 유 변호사님의 행동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얘기를 자주 하곤 했었던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진정을 냈는 거는 조금 이따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진정을 내게 됐던 그런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까요? 의기투합의 결정적인 계기. 일단은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게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님께서는 변호인에서 사임을 하고도 네.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변호 활동을 하였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법이 정한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죠. 잠깐만요, 변호사님. 근데 접견했다는 사실만으로 변호 활동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유 변호사님이 네. 단순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네.
박 전 대통령을 위로하고자 접견한 것이라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아시다시피 유 변호사님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네.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고 계신 분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의 접견을 현재 거부하고 변호사로서는 유 변호사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재판을 파행으로 이끌고자 하는 다시 그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다시 재선임을 해서 네, 맞아요. 그 예. 변호인으로 다시 등장을 하셨는데요. 네네. 이것 자체가 박 전 대통령의 그 변호인으로서 그 성실하게 네. 의뢰인으로부터 성실하게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지 않나. 예,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로서보다는 어찌 본다면 뭐라고 할까요? 너무나 전략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서 법을 우롱했다 이런 판단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법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유 변호사님 아니시겠습니까? 네네. 사실 뭐 그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변호사로서는 당연한 의무긴 하겠지만 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다거나 네. 피고인을 그에게 그런 뭐였습니까? 사실 말씀드렸듯이 법조계에도 선후배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선배 변호사의 정당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네. 그 지점에 대해서 네. 후배 변호사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네. 앞으로 후배 변호사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수도 있겠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변호사들이 같은 동료를 감싸기만 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에서 이번 진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조현산 변호사를 비롯한 10분은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 지금 이런 문제의식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변호인 선임서 등에 이걸 제출하지 않았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변호사